안녕하세요. 무릎학교 가정과목을 담당하는 정주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님들 한 번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니면 아이들하고 함께요. 네잎클로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잎클로버 왜 찾죠? 그쵸. 왠지 네잎클로버 찾게 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행운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시면서 혹시 스쳐 지나간 세잎클로버를 기억을 하시는지요? 기억 안 하시죠? 네. 세잎클로버는요, 꽃말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손으로 미친다든가 아니면 밟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자, 그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특별하고 비범한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그런 행운을 갖기를 바라면서 그냥 평상시에 아이들이 주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주는 평범한 행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쯤 되면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꼭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침을 먹어야 될까요? 예. 흡중력이 강화되고요.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대답 잘해주셨죠? 네. 아침을 먹으라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습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두뇌에 꼭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가 포도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도당이 뭘까? 자,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섭취가 되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형태로 변화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나 빵이나 여러 가지를 아침으로는 꼭 먹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침을 먹어야지만이 아이들이 점심 때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는다든가 하는 게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2주가 지났으니까 제가 정리를 잠깐 할게요. 우리 식품 중에는 영양소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영양소가 있더라 해서 영양소의 역할을 한번 알아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열량을 내는 친구들이 있더라. 또 열량, 즉 에너지를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었죠?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더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뼈를 구성하는 친구가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를 구성하는 친구가 철분, 그리고 우리 피부와 머리털과 이런 걸 구성해주는 친구가 단백질,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열량 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는 걸 도와주는 친구가 있더라 했는 게 우리가 조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조절수 친구로서 우리가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로 열량을 내는 에너지인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열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열량소에 비하면은 작은 부분을 섭취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칠판 앞으로 가서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비타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타민은 종류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용성 비타민. 자,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수용성 비타민을 한번 볼게요. 수용성은 우리가 비타민 B구라고요. 자, C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B군은 왜 B군이냐 하면은 비타민 B의 종류가 많아요. 저 B1, B2, B6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B1하고 B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머님들 비타민 B1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비타민 B1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티아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자, 비타민 B1, 티아민은 우리가 쌀, 눈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비타민은 조절소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에너지는 내지 않지만 열량 에너지를 내도록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비타민 B1은 바로 탄수화물이 열량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보시면은 우리 쌀을 보면은 쌀이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 옆에 쌀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티아민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먹게 되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될수록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입에 부드러운 걸 찾다 보니까 살을 깎아내요. 이렇게. 자, 도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핍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미를 먹어줘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쌀밥에다가 현미를 섞어 드세요. 자,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비타민 B2는요, 리보플라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일단 들어 놓으시고요. 자,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이렇게 70년대 초등학교 다니실 때 보면은 이렇게 입 옆에 헤어지거나 염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 커지려고 그러는 거다 얘기하는데, 자, 이 커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타민 B2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유나, 자, 계란인, 달걀이나, 뭐, 요런 성분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빛에 약해요. 빛의 파괴가 잘 돼가지고, 과거에 어머님들 우유통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유리였잖아요. 그죠? 그게 빛이 들어가면은 리보플라빈이 잘 파괴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유팩이, 그죠? 종이로 이렇게 돼서 대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유 먹으라고 우유를 딱 따라주고 나서 잊어버리고 햇빛 속에 놔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면은 리보플라빈이 파괴가 잘 돼요. 그러니 먹기 직전에 따라서 먹도록 해라.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비타민 비타민 C는요. 어머님들 비타민 C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과일. 그렇죠. 과일하고 채소. 신선한 거. 자, 비타민 C는요. 아스코르부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C는 비타민 C뿐 아니라 B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파괴가 되죠. 장시간 담궈 놓고 나면은 영양분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열에도 마찬가지로 파괴가 잘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과일하고 채소를 신선하게 그대로 먹어라. 믹서에 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면역력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양상치 같은 것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아삭아삭하게 드신 적 있으시죠, 그죠? 네. 자, 그런다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궈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비타민이 빠져나가는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요, 기름에 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반대로요, 우리 몸에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돼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과잉증이 조금 나타나고요. 결핍증이 조금 덜하겠죠. 자, 제가 아까 비타민 B2의 결핍증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입안에 이렇게 많이 피가 나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피가 이렇게 나는 궤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나타나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D, E, 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비타민 A 한번 먼저 보죠.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의 어떠한 시각적인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극장에 영화 보러 들어가시면 어때요?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환해져서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게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비타민 A다. 근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비타민 A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고, 비타민 A를 딱 떠올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근을 한번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당근. 자, 당근은 비타민 A로 변환하기 위한 카로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냥 기억을 하시면서, 아, 비타민 A에는, 당근에는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당근을 먹게 되면은 지용성이니까 아무래도 그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볶아 먹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아, 비타민 A는, 아, 지용성이구나. 이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비타민 A도 마찬가지로 우유나 달걀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자, 비타민 D는, 어머님들 비타민 D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루병. 아, 예. 잘 기억을 하시네요. 비타민 D는 바로 구루병이 뭐냐면 뼈가 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비타민 D가.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생겨나요. 비타민 D는 그래서 보통의 30분 정도 밖에서 뛰게 되면은 우리는 하루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D의 부분을 섭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흑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된대요. 멜라닌 색소가 워낙 짙어가지고 이게 생성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된대요. 자, 그렇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햇빛 밖에서 쬐면서 운동하고 이런 경우가 힘들죠. 그냥 학교에서 실내에 있다가 학원 가고 별 보고 집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타민 D 강화식품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주의 깊게 상품을 한번 보시면은 우유하고 요구르트에 비타민 D 플러스 뭐 칼슘하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먹게 되면은 조금 독성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아까 비타민 지용성은 아무래도 과잉증이 수용성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 형태로 먹을 때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식품으로 먹고 다시 약으로 먹고 이렇게 계속 많이 먹을 경우에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식품 형태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거기다 비타민 D 강화식품도 많이 먹이고, 자, 그리고, 약까지 또 이렇게 먹게 된다면은 조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토코페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왜 노화 방지다, 젊음을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 E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자, 어머님들 튀김 많이 하시다가 또 튀기고 또 튀기고 또 튀기고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조금 산패되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지방 얘기하면서 아마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기억나시죠? 자, 아무래도 불포화 지방, 자, 불완전한 것이 산패가 잘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막아주는 우리 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비타민 E나 K 같은 경우는요, 결핍되는 증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먹는 식품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타민 K는 뭐냐? K는 혈액 응고를 해줘요. 자, 역할을 혈액 응고, 출혈 시에 혈액 응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장 안에서 세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바로 누가 걱정되냐면 신생아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딱 태어나면 경구 투여를 해줘요, 이렇게. 그런 작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용성하고 비타민을 받는데요. 비타민 성분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몸에서는 꼭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니까 신선한 그대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골고루 먹어주라는 거. 여러 가지 색깔이나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다양하게 먹어줘라. 자, 그 다음에 지용성도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특히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성장기 아이들은.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비타민을 한번 봤고요. 자, 우리 무기질을 한번 볼게요. 자, 무기질은 우리가 종류를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무기질 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뼈를 구성하는 칼슘, 그리고 인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를 구성해주는 철이 있는데요. 자, 칼슘은 우리의 뼈하고 치아를 구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특히 성장기 아이에게 엄청 많이 중요하죠. 칼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멸치? 우유. 그렇죠. 예. 멸치하고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요. 우유를 섭취하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우유를 드셔야 돼요. 나중에 고임밀도가 약해져서 고혈다공증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성인들의 우유 섭취는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때 같이 한 잔씩 꼭 드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식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리 쌀에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는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얘는. 자, 우리 뼈는요, 칼슘하고 인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섞여 있어야지만이 좋은 뼈가 돼요. 자, 그런데 인을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오히려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체격은 큰데 체력은 오히려 못하고 그만큼 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걸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분은 우리 피를 만들어주고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우리 여학생 아이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학생도 많이 크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철분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되겠죠. 자, 철분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자들이 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채식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철분은 특히 동물성 식품, 계란이나 우유 같은 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에게 빈혈이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걸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양소를 한번 봤는데요. 모든 영양소들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호 보완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식품만을 먹지 말고 다양하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알아본 우리 영양소를 가지고 어떤 식품으로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고유의 탑 모양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각고는 식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 크기하고요, 위치가 중요도와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곡류미 전분류가 크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바탕이 돼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가장 많이 먹어라. 그리고 우리 주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채소 및 과일류다. 그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섭취 양도
그만큼 좀 많이 먹어줘라. 자, 그 다음이 또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 자, 그 다음이 우유 및 유제품. 자, 칼슘도 들어있고요. 자, 그 위에 있는 것이 유지 및 경과 및 당류인데, 요거는 주로 보시면은 지방하고 단순당질이에요. 단순당질이 뭐냐? 열량만 내지 다른 영양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자, 요런 것들은 덜 중요하고 양도 제일 적게 먹어야 되니까 맨 꼭대기에 와 있죠. 자, 이거는 따로 섭취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도 넣기도 하고 참기름 넣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먹지 마라. 자, 과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서로 균형 있게 먹어주자. 자, 그리고 요 안에서는 서로 대체하면서 다양하게 먹어주자. 자, 왜냐면은 빵만 먹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서로 섞어 먹자. 여기도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주자. 그리고 적절하게 먹어주자. 적절한 횟수를 먹어주자.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먹고 있는지 VCR을 잠깐 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 청소년들의 체격이 10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는 2.8cm, 몸무게는 4.3kg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은 약해졌다는 분석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은 튀김, 떡볶이, 순대 등과 패스트푸드와 피자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열량 위주의 영양소로 구성된 음식이어서 지나치게 열량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품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며 청소년의 성장에 꼭 필요한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저하시키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식품군을 바탕으로요, 식단을 한번 작성해 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청소년의 이런 식단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이 들어있어요. 자, 아침에 보면은 제가, 자, 보리밥하고요, 콩밥하고 쌀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곡류하고 전분류 맨 바닥에 있는 바탕에 있고 양으로도 많고 중요도에도 큰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두부찌개 하고요. 두부찌개 같은 경우는 고기하고 생선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달걀말이도 고기하고 생선류가 될 수 있고, 자, 깻잎하고 물김치 이런 거는 채소 및 과일류가 될 수 있고요. 또 간식으로 우유를 먹여주면은 우유 및 유제품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묵국하고요, 시금치, 자, 배추김치는 채소 및 과일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태 살전하고 돼지고기 볶음은 저 고기하고 생선류고요. 자, 여기다가 채소 과일류 포함시켜주고 우유 및 유제품은 자, 두유를 먹어줬어요. 자, 그리고 저녁에는 자, 냉이하고요, 저 도라지하고 깍두기는 채소 및 과일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조림하고 갈치구이도 고기하고 생선류. 거기다가 수박, 야채, 과일을 먹어줬거든요. 자, 요쪽은 여학생의 경우고, 요쪽은 남학생의 경우라서 양을 조금씩 늘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단이 어떠세요? 중복되거나 그렇기보다는 다양하죠. 채소 및 과일을 먹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도 좀 다양하게 먹고 있고요. 그래서 균형 있고 다양하게 먹도록 하라는 게 이 식단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침이 야, 이렇게 먹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침 경우에는 보리밥 대신에 빵으로, 아니면은 두부찌개와 달걀말이 대신에 달걀 후라이 하나. 자, 그리고 깻잎찜이나 물김치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과일, 그리고 우유 한 잔. 요렇게 먹어준다면은, 좀 부족하면 베이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조금 삽입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아이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균형 있게 먹어주자. 자, 반복돼서 나오지만요. 식품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 있게 골고루 먹어주자.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적당한 식사 간격을 꼭 나누어서 먹어주자.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반드시 아침을 먹어주도록 하고 저녁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자.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간식을 먹어주자. 청소년 어린이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간식으로 섭취를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때 간식으로는 여러 영양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 그리고 단순 당질 같은 거는 사탕이나 초콜릿 뭐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우유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사랑의 햄버거 이래서요.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신 햄버거요. 자,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야채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리고 햄버거 살코기 하고요. 이런 거를 잘 조절해서 넣어주시면은 아마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친 외식은 삼가라는 거죠. 자, 너무 외식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 외식을 하더라도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하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표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폭식을 한다든가 굶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히 먹으면서 횟수도 적절히 하면서 적절량을 먹으면서 표준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해주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가지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 가지는 거는 단순히 밥을 먹는다도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정도 나눌 수 있고요.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식사 시간 잊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챙기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비타민하고요, 무기질, 남아있는 영양소하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 또 식품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아이들은 요때쯤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성징이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네. 자, 근데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신경 써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때 아이들의 건강이 성인의 건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골고루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패스트푸드다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슬로우 푸드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어머님들이 만드시는 음식이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때 어머님들이 정성이 가득한 아침 식사 그리고 간식 이런 걸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도 관심이 많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